저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데요. 뇌를 잘 쓰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리고 실제로 바꾸고 있다. 그런 또 사례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알레 교육은 자기주도적 인성영재를 양성하는 기업입니다. 인성영재는 어떤 아이들일까요? 인성영재란 뇌를 알고 뇌를 잘 쓰고 잘 활용하는 아이. 그래서 뇌를 잘 쓰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어떤지. 그래서 자기 자신과 소통할 줄 알고 타인과 소통과 공감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지구까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식 확장이 되는 아이들을 인성영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길러내는 교육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활용법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또 활용해보고 하는 교육을 비알레 교육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 두뇌개발 전문기관 비알레 교육입니다. 비알레 교육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역사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3만 명의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이 13만 명의 아이들이 비알레 교육을 거쳐갔고, 지금 현재는 전국 70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란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 또 변화 시대의 또 핵심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까요? 이제 아마 이제 여기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이제 1차, 2차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불과 사실은 거의 10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혁명, 전기혁명으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양과 질이 풍요로워졌죠. 그래서 사람의 삶이 되게 편리해지기도 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나왔고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터넷, 정보혁명이죠.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이 굉장히 이제 발달하면서 공간을 초월한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킹, 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변화해왔습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또 교육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는 관점은 저는 그래도 좀 더 희망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어떤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발달을 하겠지만 오히려 인간 본연의 역량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럼 인간 본연의 고유 역량을 어떻게 개발해내고 또 활용할 건가? 저희는 그것을 뇌에서 찾았고, 많은 또 교육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에 여러 가지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대안을 많이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교육으로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가 앞으로는 자기주도적 인성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 본연의 역량이 발달된, 그래서 나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 또 나라 민족을 넘어서 이 지구까지 함께 공감되는, 미국에서 14시간 20시간 만에 왔지만 조만간에 1시간 만에 오지 않을까요?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발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아마 5년 10년만 되어도 거의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아이들이 그냥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사실은 외국 친구라고 하면은 좀
먼 세대였는데 이제 앞으로 아이들은 지금의 아이들도 벌써 엄청나게 지구촌 아이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주도적 인성 역량, 그래서 나에서 더 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 핵심 경쟁력이 뭐냐? 뭐 공감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소통과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통하게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인가? 네, 그것을 비알레 교육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알레 교육의 인성 영재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뇌교육을 통해서 일단 아이들이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요. 네. 긍정적 정서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해보겠어. 네. 이런 자신감이 또 생기고, 또 자신감이 먼저 생기다 보면 또 우리 학부모님도 사실 집중력은 어떻게 키워지나요? 뭐 학습 집중력은 어떻게 좋아지나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어떤 사람의 비전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대 때나 20대 때로 돌아가면 내가 목표가 명확했나? 꿈이 명확했나? 비전이 있었나? 이런 거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에 몰입하게 되고 또 메타인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가 생기게 되고 또 창의성, 자기주도성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꼭 순서대로가 아니라 뭐 비전과 몰입이 더 향상되면서도 자신감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비전이 생기면서 집중력이 함께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정말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교육의 제일 마지막 목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개발해고,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했듯이 창의성, 창조성이 발현되지 않을까 싶고, 옆에 이제 작은 그림이 뇌 그림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결국은 뇌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뇌 또는 대뇌피질, 대뇌변형계, 뇌관으로 해서 수직, 수평, 뇌통합을 통해서 정말 뇌를 알고 뇌를 쓸 줄 알고 뇌를 활용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브레인 체조하고 저희도 이 에너지 느끼기, 지감 수련이라고도 하고 에너지 느끼기 수련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련을 하고 저희는 이렇게 나눔, 표현지를 씁니다. 그래서 말로 나눔을 하기도 하고 그 느낌을 이렇게 종이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서 자기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감 수련을 할 때 왼손은 시원하고 오른손은 또 차가웠다. 느낌이 다르죠. 시원한 느낌과 차가운 느낌. 그리고 또 에너지 느끼기를 할 때마다 느낌이 다른데 오늘은 또 더 많은 느낌을 느꼈다. 해서 이렇게 손에 집중하는 것부터 해서 내 감각 깨우기를 진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수업을 한번 보면 뇌 정화하기에서 뇌로 숨쉬기,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로 숨을 쉬십니까? 어디로 숨을 쉬십니까? 가슴으로 숨을 잘 쉬어지시나요? 네, 누구는 가슴으로도 숨이 안 쉬어지는데 뇌로 어떻게 숨을 쉬냐? 하지만 집중하면 뇌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비알레 교육에 오시면 뇌로 숨쉬기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뇌로 숨쉬기를 할 때 백회가 시원했고 뇌가 맑아지고 밝고 환해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뇌 감각을 깨우고 뇌를 정화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고 체인지 될까요? 그렇게 나눔을 한 아이가 지금 또 성장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26이네요. 권민경이라고 뇌교육을 5년 정도 수업을 했고요. 지금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고 석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뇌 정화 수련을 했는데
하루 동안 했던 경험에서 감정을 분리해내는 것을 배우고 감정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해결이 더 빨랐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뭔지, 내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나눔들을 쭉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또 해결해내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이 아이는 국제통상학 학부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했다가 방학 때 또 중간중간 저희 내교육 캠프를 하는데 와서 멘토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석박사 전공을 교육학으로 바꿨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교육학으로 바꿔서 그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 아이의 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교육을 전하는 내교육 유아 교육원을 만들고 싶다. 이 아이의 목표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또 중학교 때부터 내교육을 했잖아요. 본인이 해보고 체험하고 해보니까 내교육을 정말 유아 때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아 내교육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뇌감각 교육이 뇌정화학이 또 이런 단계에서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HSP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HSP 12단을 통해서 뭐 언뜻 보면 체육 수업 같기도 하고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으나 사실은 HSP 12단을 통해서 뇌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와칭하고 뇌의 밸런스를 맞춰야 HSP 12단의 성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또 한 아이가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12단을 하면서 한계가 오죠. 넘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냥 서서 걷는 것도 힘든데 이 물구나무 서서 걷는다는 것이 한계가 오죠. 그래서 한계가 올 때마다 계속 도전했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올 때 그것을 체인지하는 방법은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습관이 잘 바뀌지 않죠. 이렇게 새로 뇌 밸런스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이 생겼다는 거죠. 네. 또 다른 아이는 12단을 연습할 때는 몸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몸의 균형뿐 아니라 저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만큼 제 마음도 조절해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의 감정이나 생각하는 습관을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커졌다. 네. 결국 뇌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뇌를 조절하니까 마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2 여학생 이 아이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장윤정이라는 아이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지금 현재 재학 중입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바지라고 청소년이 바꾸는 지구라는 청소년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상담하고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뭐 진로 상담, 이성 교제 문제, 기타 등등의 아이들 문제를 함께 소통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미래 시대를 열어가고 싶어하고 작년 2017년에 EBS 교육 대토론회 또 패널로 참석을 해서 또 청소년의 입장을 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많은 청소년들을 또 함께 어우르고 또 도와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또 이 아이의 또 미래도 더 20대, 30대가 되어가면서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HSP 카드 보기라고 해서 저희 HSP 수업에서 이 안대를 쓰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색깔이나 모양이나 카드를 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있어도 굉장히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대를 본다는 것은 이 어떤 시야나 이런 것들, 시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 아이의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나눔을 하죠.
한계에 계속 부딪히면서 순간 한계를 넘는 순간이 온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숨쉬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내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관리 능력이 성장하게 된다. 한계에 도전해서 한계를 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집중력 같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 내면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면을 성찰하게 돼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네.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굉장히 명언을 남겼는데요. 안대 속에서 내가 본 것은 카드가 아니라 나를 설레게 하는 꿈과 비전이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멘트만 들어도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꿈과 비전을 설정한 이 아이가 저희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피아드를 또 매년 2005년도부터 후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HSP 카드 보기는 또 주요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가 국제 브레인 HSP 올림피아드 3회 때 대상을 수상한 김재용 학생의 나눔이었습니다. 앞에 나눔이. 그래서 이제 주요 나눔은 뭐냐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굉장히 찌질이었다. 앞에 서서 이렇게 무대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뭔가 되게 또 누가 부모님이 뭔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았고 이런 나였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 마지막 나눔을 보면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뇌교육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내면의 행복을 찾고 꿈과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커져서 이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뇌교육 수업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그 굉장히 어려운 언어 장벽 환경을 뛰어넘어가서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또 지금 UC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꿈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이 교육을 바꾸면 경제가 사회가 다 바뀔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이 이 아이의 꿈입니다.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또 김희령이란 학생 지금 22살이고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 아이도 그런 앞에 HSP 카드북이나 여러 가지 수련들을 통해서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교환학생으로 또 일본에 가 있는데 이제 그 환경 속에서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 되게 많겠죠. 중간에 편지도 쓰고 이렇게 전화도 오고 하는데 외롭고 힘들지만 정말 나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그런 걸로 앞으로 되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친구입니다. 이 아이들의 사례를 보니까 미래의 꿈이 어떻게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자, 우리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HSP!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주교영자 대전일정대 신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주교영자 예배일정대 이정민입니다. 자요! 경례! 이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살리는 지구영양자. 내가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뇌교육을 하는 아이들은 무엇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다로 체인지합니다.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홍익이라는 의식으로 체인지됩니다. 그래서 이타심을 키우는 교육, 아마 이 앞으로 미래 교육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미래 사회에 이타심을 키우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업 비알레교육 이현정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